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2002년 설립돼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용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는데 이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후 공정 중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해서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와 패키징 후에 마지막 출하 전 테스트를 2회 수행하면서 두 가지 테스트를 병행합니다. 매출 포지션은 웨이퍼 테스트 92.45%, 패키징 테스트 7.55%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2,075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 당기순이익 4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6%, 영업이익은 76.8%, 당기순이익은 26.6% 증가하면서 성장세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나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3월 8일 그저께였죠. 테스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결국 체결 좀 됐는데 네. 최근에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두산그룹이 테스나의 인수와 관련된 설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이었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은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이 사실이냐라고 좀 물어봤는데 회사는 답변을 좀 했죠. 본 공시는 2월 21일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두산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 테스나 인수한다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다.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인 AI트리 유한회사에게 확인을 했는데 네.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고 향후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그렇죠. 자, 두산도 동일한 답변을 좀 했는데 역시 두산도 미약적인 답변을 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 최종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테스나의 어떤 인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미확정이라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 계약사항과 내용들은 픽스가 되지 못했다라는 네. 답변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어떤 가시화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고를 해봤는데 회사 바로 3월 8일 날 최종적으로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의 계약 체결, 즉 최대 주주가 회사의 양수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네. 최대 주주는요 AI트리 유한회사인데 양수에는 바로 주식회사 두산입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 예정이고 양수도의 주식 총수는 522만 9,964주. 전체 이 한 주당 가액은 6만 1,522원으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네. 양수도 대금은요 3,217억 원으로 좀 추정이 좀 되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전환우선주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두산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계약을 좀 체결했고 이에 따라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양수도 대금을 모두 합하게 될 경우에 4,600억 원의 전체 매각가액이 형성이 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 일정입니다. 3월 8일 날 460억 원의 계약금을 좀 지급을 했고요. 이후 잔금은 거래 종결일에 4,140억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보통주, 전환우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양수대금 전체 총액인 4,600억 원의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을 지급하겠다. 거래 종결일입니다. 2022년 4월 29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로 좀 지정을 좀 할 건데 통상적인 지금 정기주주총회에서 저는 잔금이 좀 치러질 거라 좀 예상을 했지만 네. 아무래도 아직 시점상 실사에 대한 시점 이슈도 있을 거고 회사가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 수령 이후에 주주총회 관련된 일정이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은 추진해 놓고 4월 29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좀 개최해서 두산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들이 선임이 좀 되거나 관련된 어떤 잔금들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최종의 거래가 종결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두산과 테스나를 또 각각 다뤘었는데 이렇게 두산이 테스나를 품게 됐습니다. 인수 가격이 이제 시장에 알려진 대로 4,600억 원 정도인데 이 테스나의 전 최대 주주인 AI트리가 보유한 테스나의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포함한 지분인데요. 이 매각 가격이 좀 적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테스나의 경우에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매각가액에 대한 어떤 적정 부분. 네. 자, 근데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반영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가 사실상 지금의 가치와 1년 후 가치, 2년 후 가치, 성장 가치의 어떤 관점에서 좀 달라진다면 테스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뭐 가치가 높다 또는 뭐 싸다 이런 개념보다는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매출의 손익구조 보면 영업이익은 76.8%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26.6%가 좀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이 신규 투자 그리고 기존 제품의 매출 확대로 해서 손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즉 매각의 적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장 잘 받기 좋은 적합한 어떤 시기가 좀 아니었나. 지금 전체 매가가 61,522원이거든요. 전체 지금 주단가액이 61,500원인데 오늘 주가가 42,450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보면 지금 한 19,000원? 19,000원 한 2만 원? 네. 자, 2만 원 정도 좀 우리가 좀 더 프리미엄이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존의 시가 대비해서 뭐 단순하게 웃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의 적정 가치, 회사의 재무 가치, 성장 가치들을 모두 고루고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가치 형성인데 지금 61,5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그렇게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하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가령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이 성장성이 좀 주춤한다든가 오히려 손익 구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의 어떤 매각,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적인 우위 측면은 지속될 것이고 지금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장비의 어떤 수혜를 안고 있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테스라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매각 조기가 아니었나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까 테스나 공시 잠깐 살펴봐 주셨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잠깐 간략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산 공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은 날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 결정이 좀 있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스나의 계약 상대방은 주식회사 두산이었죠. 네. 그런데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산이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두산 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테스나 지분을 인수를 위한 SPC 투자, 즉 특수 목적.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두산그룹이 자회사로 하여금 테스나에 인수를 해서 두산그룹의 종속회사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출자의 목적 테스나의 지분 인수를 위한 SPC 투자다. 그래서 3월 8일 날 결의를 좀 했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베스트먼트는 테스나가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과 보유를 위해서 자회사로서 신규 설립한 회사다. 그래서 두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출자 내역입니다. 2,298억 원을 현금으로 좀 출자하고요. 네. 505억 원에 대해서는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통해서 출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 금액을 통해서 테스나의 어떤 인수를 최종적으로 좀 완료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지주회사 자회사인 두산 인베스트먼트는 100% 자회사로서 두산회사의 좀 이 두산 그룹의 이 종속회사로 좀 포함이 좀 되는 상황인데 최근 저희가 두산중공업 공시메이트에서 좀 다뤄드렸죠. 그렇죠. 공시메이트에서 다뤄드렸을 때 조기에 두산의 채권자, 졸업했죠. 채권단 이 조기 졸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3억 원의 단기 이 긴급 운용자금을 전액 상환 좀 완료하면서 2022년도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해로 삼겠다는 어떤 1월에 발표가 좀 있었고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좀 보면 마땅한 캐시카우,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알짜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매각이 되면서 이 그렇죠. 대금을 모두 전량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 유상증자 대금 일부로 차입금 상환도 완료했고 나머지 자금을 갖고 지금 신성장, 신규 사업에 중점적으로 좀 투입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두산의 이런 행보가 테스나의 인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함은 물론 지금 이 사업의 어떤 시너지 관점에서 좀 잘 어울리진 않죠. 그렇죠. 두산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중공업 중공업이죠. 아닙니까? 예. 중공업, 풍력, 그다음에 뭐 화력, 원전, 그렇죠. 터빈, 그다음에 뭐 과거에는 포크레인.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는 매각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자, 알짜 회사들 모두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좀 추진한다. 약간 기업의 어떤 이미지와는 조금 차이점은 좀 있지만 자, 그렇다면 왜 테스나였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두산전자를 계기로 본격적인 어떤 반도체 사업 부분에 좀 집중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 부분을 좀 키우는 관점에서 테스나의 어떤 인수 시너지는 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 테스나의 인수로 두산이 반도체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나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손익에 대한 어떤 이 성장 부분이 좀 있었고 2022년도 1분기에도 실적 성장 기조는 좀 저는 유효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지금 단계 뭐 러시아 제재 조치에 따라서 반도체 파이가 조금 훼손이 있다라고 좀 나오는 전망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관련된 사업 부분이 다른 사업 부분, 다른 어떤 이 수요원으로 공급 확장세가 좀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규모 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따라서 테스나 패키징 장비에 대한 어떤 투자 수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기 실적에도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좀 더 견고한 실적을 좀 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측면 관점에서 단순한 업황의 부진이라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결부해서 보는 이 판단 부분은 조금 다소 어폐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테스나가 신규 이 반도체 회사의 어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좀 있거든요. 이에 따른 사업 수혜가 좀 있다면 충분히 테스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판단해 봅니다. 네, 2022년도에 견고한 실적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테스나 한번 투자 전략도 살펴봐 주실까요? 네, 테스나 뭐 제가 두산에 대한 어떤 인수 기대감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오히려 당시 방송 이후보다는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음, 근데 이 요인은 뭐였냐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고유가 우려감이 그렇죠.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단기 좀 패닉을 좀 만드는 요소가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제가 좀 보는 부분 두산이 6만 2천 원이라는 자금을 들고 최근에 와이팜이 교환사 지금도 6만 원이에요. 그런데 테스나가 지금 4만 2,500원의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업황과 회사의 캐파 확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다. 즉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인수가액과는 좀 동일합니다. 조정 시시 매수 관점이 맞고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구간. 자, 추세 이탈은 좀 됐어요. 네. 4만 3천 원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이 도래공간까지 좀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를 좀 해줬지만 지금 상단 4만 2,500원에 오늘 두산의 인수 확정 기대감이 좀 반영됐지만 네네. 이제 이 이후에는 재료 소멸 관점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어떤 기조로 좀 바뀔 것인가 그리고 두산그룹 편입 효과가 어떻게 시너지를 좀 낼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좀 관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만약에 자, 탄탄하게 형성된 구간 4만 6천 원을 가볍게 안착하고 난 이후에 자, 거래 수반이 좀 된다면 단기 목표가는 5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한 구간이 아닌가. 반기 실적까지는 5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나 매수하기 좋은 구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4만 6천 원이 안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나 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는 1997년 설립돼서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석회양 성분의 친환경 및 살균, 살충, 제초제 등의 농약 및 비료 제조와 판매입니다.
인바이오는 작물 보호제 원료를 해외 글로벌 화학회사에서 수입해서 자사의 제형을 개발을 통해 제품화하고 있고요. 국내 농협 및 농업 관련 유통 채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2,706억 원, 276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당기순이익 5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4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바이오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3월 8일이었습니다. 인바이오. 참 이 공시 타이틀이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네.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됐습니다.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입니다. 횡령 배임의 혐의 발생, 사고 발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한 사문서의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고소인은 인바이오 주식회사고요. 피고소인은 박모 씨 전 인바이오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외 2인에 대해서 특별 배임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횡령 금액 등은 지금 발생 금액이 해당이 좀 안 됐는데 네네. 지금 고소 금액에 대해서 금액 추정을 좀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예상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건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금액이 좀 안 나왔어요. 자, 향후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에 진행된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일자 3월 8일, 확인 일자가 3월 8일입니다. 기타 판단 관련 투자 판단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혐의와 관련해서 2022년 3월 8일 남양주 북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건이 이와 별도로 동일한 혐의에 관련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억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 상법상 본 혐의와 관련된 배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발생될 금액이 확정되면 정정하겠습니다. 자기 자본은 2020년도 말 개별 자기 자본 기준이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코멘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코멘트예요. 추후 확정될 금액이 자기 자본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회사는 횡령의 발생이 아닙니다. 네. 횡령의 발생이 아니고 본 혐의와 관련된 배임 금액이 확정됐다. 배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자, 횡령은 아니고 배임이죠. 지금 특별 배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배임이면 배임이지 특별 배임이라는 이 금액이 다소 크다는 오해를 받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회사의 자기 자본의 369억인데 3%면 지금 한 9억 정도, 한 10억이 조금 초과되는 금액인데 뭐 네. 어림잡아서 10억이 넘어가면 단순하게 횡령 배임에 따른 주권 거래 정지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특별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 10억 원의 초과 여부가 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동일한 혐의에 대해서 관련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억 원.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 앵커님? 금액이 얼마로 예상이 될까요? 그러게요. 1억 정도로 좀 보여지죠. 1억.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시가 사실상 이 투자자들이 되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회사 측에서 고소를 했으면 마땅하게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알려드려야죠. 이건 너무 잘못된 회사의 조치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시로만 봤을 때 유추 해석해 보기로는 배임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1억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금 1억도 같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 사내이사 외 2인이 회사의 이 피해 1억 원을 1억 원의 어떤 배임 혐의가 있어서 피해를 좀 끼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인바이오의 공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올해 들어서 벌써 상장사 중에 세 번째 횡령 배임인 것 같은데 뭐 일단 횡령 배임 금액이 적든 크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미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횡령이냐 배임이냐 공시상으로 보면 지금 횡령 금액은 아니고 배임으로만 좀 보여지거든요. 네.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횡령의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의 중요 자산이 있는데 횡령이 됐다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회사에 100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80억이 없어졌어요. 근데 장부에는 100억이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에 따라서 지금 실제 장부는 20억에 현금만 남게 되고 80억은 유출이 된 거죠. 횡령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출되지 않은 정상적인 재무제표였죠. 네. 그래서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회사가 왜 몰랐나, 왜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관점에서 내부 통제 어떤 훼손 여부, 정상적인 자금 집행의 절차를 무시했거나 최종적인 결제 라인이 훼손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즉 내부 통제가 훼손되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배임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중국과 비즈니스를 좀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관시라고 좀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자,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약간의 커미션 또는 일종의 비자금을 건네는 겁니다. 사업상 관시라고 좀 불리는데, 과거에 일반 기업들이 관시 자금을 좀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정상적인 자금 부분에서 뭐 타회사,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 회사의 거래 유형을 좀 가장해서 사실상 뭐 관시로도 좀 지급해주고, 약간 불법으로 악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좀 필요한 부분에,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어떤 이 관시 행위가 회사에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자, 이 관점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서 내부 통제가 훼손되었을까요? 동계 참작 사유라고 좀 보는데, 단순하게 자산의 유출이 있었을 때는 내부 통제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네. 사업성의 판단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내부 통제를 준수하면서 내부 통제를 잘 지켰어요. 결제도 잘 받았고 자금 집행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뭐 적법하게 잘 수행을 했는데, 종국적으로 투자했던 이 투자 행위 자체의 어떤 문제 또는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야기됐을 경우에 배임으로 좀 판단해 보는데,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좀 하는 것이겠지만, 자, 이게 내부 통제 훼손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이 어폐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이오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서 지금 배임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내부 통제의 어떤 훼손을 가져왔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더 뭐 디테일한 어떤 이 성향들이 만약에 횡령을 목적으로 한 배임의 혐의가 좀 있었다. 배임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다면 횡령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정이 나온다면 내부 통제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데, 자, 이게 판단은 시각에 따른 어떤 차이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관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근데 이 피고소인들이 재직했던 시절에 뭐 이런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감사 보고서 수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뭐 오시도 임플란트 그리고 네. 계양전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횡령이 됐다면 2021년도 장부상에서 반영이 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아직 회계감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럼 2020년도 감사보고서는 모두 제출이 완료된 됐죠.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의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배임의 요소는 정해진 어떤 원칙들, 정해진 어떤 이 집행 관계에서의 장부상 반영은 모두 끝났거나 뭐 평가 손실이 됐거나 뭐 회사의 어떤 다른 장부의 유형 형태로 남아있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겁니다. 이게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구상채권이 있는가 네. 없는가, 이 관점에서 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갖고 전기 재무제표의 어떤 수정 이슈는 지금 인바이오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좀 예측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는데, 지금 1억 원의 부분이 이 정상적인 어떤 회사의 뭐 왜 1억이 어떤 형태로 유출되었는지, 어떤 형태로 배임 혐의가 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코멘트는 미비하기 때문에 참 판단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이긴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가 좀 수정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이 인바이오가 그리고 그동안에 공급 계약 그리고 시비 발행 등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또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그렇다면 이 성장세에 좀
타격이 있을진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인바이오의 경우에 지금 매출 276억, 영업이익은 30억을 좀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53억을 좀 기록하면서 외형 대비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라고 좀 보긴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이 회사는 뭐 살균, 살충 제초제, 즉 농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2020년도에 12월에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장한 이후에 상장 업력은 2022년 초니까 사실상 지금 한 1년, 한 2년이 채 안 된다. 2년 안 됐죠. 1년이 예. 조금 초과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바이오의 이런 상황에서 왜 횡령 배임 혐의에 관련된 공시 타이틀이 무시무시하게 좀 나왔는가. 그런데 1억 원의 어떤 배임 혐의가 만약에 있다면 큰 틀에서의 어떤 훼손 관계 좀 없겠지만 지금 우려가 되는 측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어떤 내막 코멘트가 좀 없기 때문에 네. 감사 의견 여부가 좀 매우 중요한 상황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추가적인 어떤 부연 설명이나 투자 판단 관련된 사항들로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에게 좀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회사의 최근 공시를 좀 보면요. 네. 최근 매출액의 24.1%에 해당되는 상품 공급이 있었습니다. 83억 원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이에요. 여기 농협 경제 지주 주식회사이긴 한데 자, 선반영 효과에서 소폭의 어떤 매출 반영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소폭의 매출 증가세는 좀 있겠지만 사실 상장 이후에 이 회사의 뚜렷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은 좀 둔화된 흐름이라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뭐 점진적인 어떤 캐파를 확장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배임 혐의가 발생됐다는 어떤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 큰 훼손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감사 의견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주가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이 회사 2020년도 12월에 상장된 이후에 자, 주가 최고가 대비 지금 어떻게 보이죠? 많이 3월 10일, 떨어졌네요. 5,020일. 자, 오늘 신저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네.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누가 봐도 이 회사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계 기업이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낙폭 과대 18.8%의 하락폭을 좀 갖고 가고 있는 이 이유는 회사의 횡령 배임에 관련된 공시 이슈가 가장 컸다. 즉 배임 금액에 대한 어떤 규모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만 수반되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 의도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지금 1억 원의 배임 금액이 맞다면 빠르게 뭐 보도자를 좀 내서 투자자들 좀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 어떤 조치 의무를 좀 위반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시총 대비가 1,080만 주의 이 주식에 전일 종가 기준 779억이었으니까 오늘 시총도 많이 하락된 어떤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즉 낙폭 과대에 따라서는 신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아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뭐였죠? 리스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횡령 배임 플러스 알파 감사 리스크 있는가? 그렇다면 3월 다음 주 최소 3월 수요일이죠. 네. 차주 수요일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기업들이 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했다면 감사 리스크도 부각되는 셈이기 때문에 인바이오 이런 관점에서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관점에서 매수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자, 손절을 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려도 뭐 이 타이밍은 좀 지났습니다, 사실. 지금 7,000원 구간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7,000원 구간 밑에 추세 이탈을 좀 해서 가장 감사 리스크만 없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지만 자, 리스크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그리고 지지선은 7,000원이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하락 구간을 수반한다면 감사 리스크라는 부분 그다음에 배임 금액이 10억을 초과하거나 자기 자본의 3%를 초과한다는 점. 자, 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 보고서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기업 살펴봤고요.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TS 트릴리온입니다.
TS 트릴리온은 2007년 설립돼서 2017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9년 하이 제3호 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탈모 시장을 타깃으로 헤어 케어, 피부 관리 등 안티에이징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종속 회사를 통해서 광고 대행, 휴게 음식점, 수입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R&D 및 제품 라인 확장, 글로벌 광고 및 마케팅 집행,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 추진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498억 원, 영업손실 72억 원, 당기순손실 4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9.1% 감소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화장품, 생활 소비재 매출 감소와 경쟁 심화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TS 트릴리온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3월 8일이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주요 상황 보고서 감자를 결정했는데, 자, 이 타이틀만 보면 자, 이게 주가의 급락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었죠. 네. 자,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감자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자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본 감소,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감소가 아니라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감자 결정을 좀 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감자 주식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 주식 190만 9,167주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감자 전후의 자본금은 90억 7,698만 6,800원으로 좀 변경이 되는데, 감자 비율은 2.05%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5%에 해당되는 전체 주식에 감자가 있는 것 아닌가?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방법은요. 자, 재무구조 개선이 아닙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다. 감자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스펙 합병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은 상법 제343조에 의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스펙 합병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이 단수 주식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기 주식은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서 주총 결의에 따라서 소각이 가능하다. 자, 이 상법 규정 때문에 스펙 상장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기 주식을 감자 결의해서 모두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주총 예정일은 3월 31일 날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좀 될 예정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 5월 18일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4월 1일부터 5월 1일 한 달간 이에 따른 이의 절차 기간이 좀 있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참고할 사항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비용에 따라서 교부된 신주를 보면요. 10만 6,780주, 단수주 취득 302주가 있고요. 합병 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 122주, 무상 증자 시 단수주 발생으로 인한 자기 주식 취득 1,196, 무상 수중 주식 현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지분 수중을 받았어요, 회사가. 네. 이게 180만 767주인데 이에 따라서 190만 9,167주에 대해서 이미 무상 소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일반 주주의 소유 주식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주권 교부 절차가 필요 없다. 회사만 상장이 된 상황이다. 자, 확인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의 자사주 소각 공시 살펴봤는데요. 현재 이 상장 이후보다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더라고요. 이번에 자사주 소각이 좀 주가 부양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주주 가치를 환원하거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우리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공시 메이트에서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무상 증자.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주식의 취득, 자사주 소각. 이익 배당 확대, 배당 성향이 늘어나거나 배당 그렇죠. 금액을 많이 주는 게 주주 가치의 어떤 제고 차원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이 차등 감자랑 좀 반대되는 스펙 상장 시 형성된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없어지는 자기 주식의 처분 또는 자사주 소각과 동일한 형태의 주주 가치 어떤 환원 정책의 일환인데, 네. 전체 주식수 190만 주가 좀 빠지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200만 주에 190만 주라고 하면은
지금 1억 주를 환산했을 때 거의 한 1.9% 정도의 어떤 지분 감소 효과가 있죠. 9,200만 주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체는 2.05%의 감소 효과 좀 있는 건데 네. 지금 지분율에 대한 유통유식수 개념이 2%대 지분 감소 효과가 있다면 단순하게 주주 가치를 좀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조금 희석 가치가 좀 줄어드는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 가치 환원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수치가 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낮은 주가도 문제지만 사실 실적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TS 트릴리온이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당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회사는 매출 감소와 또 경쟁 심화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조 및 판매 사업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히려 지금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좀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1%가 좀 감소했습니다. 616억에서 지금 498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 손실을 냈어요. 72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은 4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2.1%가 증가한, 즉 손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화장품, 생활소비재 매출이 감소됐고 동종업계 이 경쟁이 좀 심화됐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고정 및 변동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나빠졌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홈쇼핑이나 뭐 많이 좀 접해봤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네. 탈모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맞아요. 샴푸, 그다음에 뭐 헤어 케어 제품들이었는데 선풍적인 처음에 인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즉 판매율이 좀 감소됐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상황과 판매율을 좀 따지는 건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 오. 그렇다고 뭐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가 뭐 머리를 안 감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브랜드 가치가 조금 둔화된 어떤 흐름이 맞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주력 부분은 사실상 이 화장품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탈모 헤어 케어 제품의 어떤 판매가 사실상 성장의 어떤 정책성 관점에서 조금 둔화된 흐름들이 매출 손익의 어떤 이 감소 요인으로 좀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제품, 그다음에 브랜드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해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브랜드 가치가 둔화됐다는 관점으로 봐주셨는데 최근 주가 상황을 보면은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급격히 올랐다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오늘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이 정치 이슈를 좀 뛰어넘지는 못하는 모양새인데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TS 트릴리온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저가 형태에서 있었던 이 12월 달 주가를 보면 신저가 733원, 평균 주가를 좀 보면 지금 900원, 1000원을 좀 하회해서 네. 자, 이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780원에서 1000원 하회했던 구간이 11월부터 1월 초까지 좀 지속을 좀 됐었는데 갑자기 1월 중순경에 1월 14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1960원 주가 좀 급등한 요인이 있었죠. 오, 네. 바로 어떤 이유였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 지금 뭐 후보였죠. 대선 후보자의 그렇죠. 어떤 공약이 좀 발표가 됐어요. 탈모인에게 이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탈모 치료제나 이 케어 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료 적용해주겠다라는 어떤 공약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네. 자, 수혜주로 좀 검토가 돼서 일제히 좀 급등을 좀 했는데 사실상 TS 트릴리온의 이 경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었죠.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가늠해 보더라도 지금 기말 실적 자체에서 손익구조 자체가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단기에 이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으로 좀 부각된다는 것은 성장성을 좀 더 동원한다든가 브랜드의 어떤 점유율을 넓혀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소 인위적인 어떤 시점으로 단기 733원에서 1945원이죠. 1960원까지 단기 급등한 자, 다소 인위적인 전형적인 어떤 정치 테마주의 형국으로서 좀 반영이 좀 됐다가 최근에 상승폭을 이제 다 반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관련
대선 제로 소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그렇죠. 21.4%까지 하락한 899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자, 애석하지만 연중 최저점인 733원을 하회할 수 있는 시그널도 예상이 좀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기 주식 소각, 감자 결정에 따른 자기 주식 소각과 주주 환원 정책을 회사가 공격적으로 좀 펼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우려한 어떤 사항들의 주가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더 의도로 좀 해석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묻지마 테마 주식 이후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실적 수반이 좀 되지 않는다면 엑시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만약에 이게 사업 수혜가 된다면 정부가 뭐 몇 월 며칠자부터 탈모 관련된 모든 질환 또는 헤어 케어 제품 건보료 적용해 주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좀 정책 시행을 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추세 반영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관점의 어떤 제로 소멸 관점이기 때문에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850원이 이탈된다면 850원이 이탈된다면 전자점의 영역인 전 요구원까지 봅니다. 자, 65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650원까지 좀 밀릴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고, 1분기의 실적 회복 그리고 브랜드군의 어떤 회복 이슈 라인업 강화에 따라서 흑자 전환 이슈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TS 트릴리온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850원이 이탈된다면 65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유의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